자, 두 번째 파트로 주변 클래스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주변 클래스라는 것은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역할을 하긴 하는데 컴포넌트들의 변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들을 미리 알고 컴포넌트들을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컬러 클래스가 있고, 두 번째 커서 클래스, 세 번째 디멘전 클래스, 네 번째 폰트, 다섯 번째 이미지, 여섯 번째 툴킷 클래스. 자, 이 중에서 사용해 보신 것은 앞에서 화면 정중앙 배치하겠다고 해서 툴킷 클래스 한번 사용해 보셨죠? 실제로는 이 툴킷 클래스가 화면 정중앙 배치뿐만 아니라 로컬 시스템으로부터 이미지 경로를 얻어오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객체 값을 획득할 때도 이 툴킷 클래스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툴킷 클래스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자, 첫 번째 있는 컬러 클래스부터 우리가 예제를 만들어서 사용해 볼 건데요. 일단 이것들은 API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java.awt라는 패키지에 보시면 컬러 클래스라고 해서 컬러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클래스가 있기는, 이제 패키지가 있긴 한데요. 이걸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냥 awt에 있는 컬러라는 클래스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컬러 클래스 보시면 스태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고, 색상을 각각 몇몇 가지의 색상을 그냥 이름을 지어놔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 지금 보이는 요만큼의 색상만 사용한다라면 많은 색상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RGB라는 개념, 이거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중학교 때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서 0에서부터 255 사이의 색상으로 표시한다, 뭐 이러한 것을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0에서 255라는 요 개념은 모르시겠지만 레드, 그린, 블루가 혼합되어서 색상을 표시할 수 있다. 레드 얼마 혼합하고 그린 얼마 혼합하고 블루 얼마 혼합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색상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들었던 기억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언어에서는 그 색상 값을 0에서 255로 해서 255는 완벽하게 진한 빨강을, 레드 같은 경우에 빨강을 혼합한다, 뭐 그러한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요 비율에 따라서 색상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255, 255, 255는 레드, 그린, 블루가 전체적으로 혼합된 거니까 여러분들 색의 삼원색 혼합하고 빛의 삼원색 혼합 아시죠? 이쪽 컴퓨터에 나타나는 색상은 빛일까요? 색일까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삼원색 혼합은 흰색이 되겠죠. 그래서 255, 255, 255를 넣으면 흰색이 되는 거고 0, 0, 0을 넣으면 이제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바로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 색상 배치가 되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 색상이 나올 수 있냐면 이 하나가 256가지 경우의 수를 나타내니까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색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생성자 가장 많이 이용하니까요. 요걸 통해서 색상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색상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혀 있는 요 색상하고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로 나타내는 색상, 요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어디에 색상을 취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배경화면의 색상, 그 다음에 글자 색상, 요 두 가지만 제대로 색상을 취할 수 있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에서 우리가 메소드 살펴봤을 때 배경화면에 대한 색상 처리하는 메소드가 set background였죠. 글자 색상은 set foreground였습니다. 자,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를 만들 거고요. 자, exam 언더바 04번 해놓고 import. 자, 되셨다라면 또 조금 전에 했었던 그 내용을 붙여 넣어야 되겠죠. 여기에 기본 베이스 폼을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0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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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번. 자, 다 되었네요. 우선 화면 구성 하나도 하기 전에 여기 배경색부터 한번 취해 보도록 하자고요. 화면 초기화 영역은 당연히 init이라는 메소드가 될 거고요. 여기에 public void init. 자, 배경색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this 점 set background 하셔서 아까 스태틱 메소드를 이용하시려면 컬러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스태틱 메소드 다이렉트로 호출하시면 되겠죠. 블랙 한번 해볼까요? 블랙. 자, 이러한 식으로 지정을 해놓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당연히 검은색의 배경화면이 될 거고요. 다음에 블랙 말고 레드 해볼까요?
레드 색상. 이러한 거는 아까 여기 도움말 보시면 위에 필드 서머리에 레드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레드 있죠? 뭐 소문자 사용해도 되고 대문자 사용해도 되고 이제 둘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셔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레드 색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색상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 제한적으로 색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상을 여러분들께서 좀 자유롭게 조정을 하려면 뭐를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시키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프라이빗 멤버로 컬러라는 것을 CC라고 해서 객체를 생성시키겠습니다. 컬러. 자, 256, 256, 255, 255, 255는 흰색이라고 했었고요. 아무 색상이나 막 적절하게 섞어서 한번 써볼게요. 78.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를 아무렇게나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신 이 CC라는 요 색상을 이번에는 이제 배경 색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CC. 하셔서 적용을 시킨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이런 색상이 나오네요. 자, 물론 여러분들께서 숫자만 가지고 색상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색상의 숫자 값은 어디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으실 거냐면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보시면요. 바탕화면 한번 가볼까요?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이쪽 속성에 화면 배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배색에 보시면 보급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보급이라는 부분에 3개 여기 옆에 화살 표시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기타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윈도우 배경 색상이 RGB 색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8, 110, 16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8, 110, 165를 한번 써볼까요? 58, 110, 165. 자,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요거 실행시켰을 때 결과값이 뭐라고 뜰까요? 당연히 화면, 바탕화면하고 똑같은 색상 뜨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바탕화면하고 아이고. 요게 다이렉트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여하튼 요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화면의 바탕화면하고 똑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또 다른 색이다 라고 하면 적절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요 색상을 원한다 라고 하면 요 숫자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든 간에 관계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형태의 색상을 나타낼 때 만약에 색상이 필요하다라면 적절한 숫자 값을 이용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거 프레임에 대한 색상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대한 색상도 취할 수 있냐면 자, 컴포넌트 하나 만듭시다. 우리가 지금 계속 버튼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버튼 하나만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버튼 확인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레이아웃 매니저는 프라이빗 멤버로 그리드 백 레이아웃 할까요? 그리드 백 레이아웃 하셔서 GBL 화면 정중앙에 배치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드 백 레이아웃. 자, 하셔서 그리드 백 레이아웃을 적용시킨 상태로 버튼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합시다. set layout은 GBL을 세팅을 시키고요. 다음에 this.add 시키기를 bt를 넣겠습니다. 하셔서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화면 정중앙에 확인 버튼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확인 버튼의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할 거고요. 글자색을 흰색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제는 어디에다가 색상을 주면 될까요? 자, 여기에 화면에 색상을 주기 위해서는 this에다가 색상을 줬었죠. 그렇더라면 만약에 버튼에 색상을 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bt라는 곳에다가 배경색 set background로 이제 무슨 색상을 줄 거고요. 다음에 BT에 대해서 set foreground. foreground가 글자 색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foreground로 무슨 색상을 주면 색상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의 배경색으로는 color.black, black. 자,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얘의 배경 색상으로는 이제 화이트를 주겠다. color, color.white. 자, 이러한 식으로 배색을 처리해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색 배경 화면에 배경 바탕에 이제 흰색 글씨 이렇게 될 거고요. 물론 요 같은 경우도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썼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숫자 값으로 나타내고 싶다라면 private color cc1은 검은색 어떻게 나타냅니까? 0,0,0 이게 검은색이고요. 흰색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cc2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은 255,0,0 RGB 레드 그린 블루기 때문에 레드 색상만 칠하고 나머지 색상 칠하지 않겠다. 그럼 빨간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CC1과 CC2를 넣어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처리하시면 cc1 다음에 cc2 하셔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게 되면 색상이 이러한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컬러라는 클래스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의 형태도 잘 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자, 다음으로 나와 있는 클래스를 보시면 커서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 커서라는 클래스는 말 그대로 마우스 모양, 그러니까 마우스 지금 움직이는 지금 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마우스 모양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이미지를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프레임 클래스 살펴볼 때 마우스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그 모양으로 커서의 모양을 세팅시키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하나 생성을 시키고요. 5번 예제입니다. exam 언더바 05번. 자, 5번 예제도 디폴트로는 java.awt. 모든 것 적어 놓고요. 다음에 여기에는 내용을 붙여놓고 5번 예제이기 때문에 5번으로 통일하시면 되겠죠? 05번, 05번, 05번. 한번 이렇게 디폴트 폼을 만들어 두니까 속도는 상당히 빠르죠. 속도는 빠른데 여러분들은 이거 계속 적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우스 모양을 설정할 텐데요. 화면 초기화할 수 있는 영역을 this.init이라고 만들어 놓고 다음에 아래쪽에도 public void init이라는 메소드 만들어 놓고요. 자, 다 만들어 두셨으면 이제 여기서 마우스 모양을 한번 세팅해 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면 아실 수 있냐면요. 프레임 클래스라 그랬죠. 프레임 클래스를 살펴보시게 되면 프레임 클래스의 위에 필드 서머리에 보시면 뭐 크로스 헤어 언더바 커서, 디폴트 언더바 커서, 핸드 언더바 커서 있는데 핸드 언더바 커서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핸드 언더바 커서라는 요 놈을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현재 화면의 마우스 모양을 바꾸겠습니다. set cursor. 요거는 메소드 살펴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커서를 만들겠습니다. 어떻게요? cursor 커서 점 hand 언더바 커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호출해도 됩니다. 호출해도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커서를 다이렉트로 집어넣는 거 이건 디플리케이트 되었습니다. 사용은 해도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 잘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역시 생성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private cursor 커서 하셔서 cur은 new cursor 커서 cursor 점 hand 언더바 커서 이러한 식으로 객체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는 커서의 객체를 직접 이렇게 집어넣는 이러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얘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우리 보통 커서의 객체를 직접 생성시켜서 집어넣자 하면서 다이렉트로 넣는 법에 대해서는 디플리케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두시고요. 뭐 다이렉트로 쓰신다고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있을 땐 지금 마우스가 딴 모양인데 이 위로 탁 올라가니까 마우스가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버렸죠. 그래서 손가락 모양의 커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번에는 손가락 모양 커서 하지 말고요. 일단 요 위에서는 디폴트 언더바 커서를 먼저 만들어 둘게요. cur 얘를 1, 2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cur 커서 점 그 텍스트 언더바 커서 할까요? 자, 텍스트 언더바 커서라고 해서 요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cur2라고 해서 텍스트 언더바 커서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둘 거고요. 다음에 만약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버튼 위에 올라가게 되면 핸드 언더바 커서로 바뀌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private 버튼 bt는 new 버튼 하셔서 확인. 레이아웃 매니저는 역시 그리드백 레이아웃으로 작업합시다. gbl new 그리드 백 레이아웃. 자, 이렇게 작성을 해두고요. 되셨으면 레이아웃 매니저 설정할까요? this.set layout은 gbl. 제가 bgl이라고 했나요? 자, 해놓고 여기에다가 this.add 시키기를 버튼 bt를 추가를 시켜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로 실행을 딱 시켜보시게 되면 요 위에서는 여기도 텍스트 언더바 커서고 요 위에 올라가서 지금 텍스트 언더바 커서로 그대로 가고 있죠. 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버튼 위에 딱 올라갔을 때는 뭘로 바뀌기를 원한다고요? 손가락 모양을 커서로 바뀌기를 원한다고요. 그렇더라면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bt.set 커서
하셔서 CUR1이라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이제 얘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손가락 모양의 커서가 버튼 위에서는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여기도 텍스트 언더바 커서 여기도 텍스트 언더바 커서죠. 다음에 요 위에 탁 올라가면 손가락 모양으로 탁 바뀌어서 누를 수 있는 형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커서의 모양을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주변 클래스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렇게 커서를 관리하는 형태도 주변 클래스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나머지 클래스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